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벌써 3개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우리 2개만 한 것 같은 느낌이? 56분이에요. 아, 그래? 네. 빨리 해야 돼. 형님, 빨리 준비하세요. 아유, 미스터 마켓. 마켓. 자, 중국 부양책 얘기를 일부 하셨는데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헤드라인을 줘보십시오. 깊어지는 중국 부동산 침체 얘기, 완다그룹 디폴트 우려. 사실 뭐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실업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중국의 초고령 노령화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건 이제 모든 나라들이 겪는 일인데 그게 속도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도 겪었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 경제의 어떤 레벨 같은 것들 수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단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임박한 문제는 뭘까? 중국 경제를 볼 때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하거나 중국을 변수로 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뭐 중국에 투자하든 안 하든 간에 영향을 받는 가장 큰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작년에 헝다그룹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넘어갔어요. 예. 그게 아마 중국이 아니었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을 텐데 중국이란 체제 아래서 넘어갔는데 헝다그룹에 이어서 다렌 완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어제 제기가 됐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죠. 다렌 완다 상업관리 집단이 23일 이번 달 23일 만기가 되는 채권 4억 달러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48억 원 정도 이 중에 2억 달러가 부족합니다라고 채권단에다가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볼 텐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작년 7월에 이미 완다그룹도 부도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1,757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살짝 성공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다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의 가격이 그 전날 23.4%가 급락을 한 데 이어서 어제도 8%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23% 빠지고 8% 빠진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시장에서는 디폴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네. 가격 불문 던져 이런 유예 그리고 거래가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유동성 부족과 불확실성들을 이유로 해서 다른 완다 상업 관리 집단에 대한 장기채 신용 등급을 WB에서 싱글 B 플러스로 하향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신용등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싱글 A 이렇게 있고 각 트리플 A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만약에 더블 A다 그러면 더블 A 플러스 더블 A 마이너스 이렇게 각 단계별 3단계가 있고 트리플 B까지를 우리가 투자 적격이라고 통상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싱글 B 플러스로 낮아졌으니까 이건 기관 투자가들은 애저녁에 못 사는 채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의 역외 채권 그러니까 해외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블룸버그 같이 냈단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헝다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을 늦게 발표했죠. 유동성 위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모두에 중국 아니었으면 벌써 이거 날아갔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 이게 중국에서 1, 2위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잖아요. 헝다가. 네. 그런데 그게 그저께죠.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2023년 7월인데 2021년 실적하고 2022년 실적을 지금에서야 발표했다는 거다. 근데 발표했는데 2년 누적으로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 헝다의 작년 말 부채가 2조 4,44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야, 이 헝다만 이런 거냐. 이게 위안으로 말씀하시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100조 원이 좀 넘죠, 손실이. 그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도 저도 그러니까 계산된 거 봤는데 2021년에 83조 6천억, 22년에 18조 6천억 해가지고 100조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더라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국유 기업이죠. 중국 생명보험 계열의 부동산 기업이었죠. 위안양 그룹마저도 이날 상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서 연 4% 위안화 채권의 거래가 중단이 됐고 홍콩 증시에서 10.3%나 주식이 이제 빠졌다 이런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부양책을 냈는데 우리 정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아까도 뭐 안 와닿더라고. 뭐 혈압기 뭐 갖다 놓고 뭐. 맞아요. 근데 하고 싶겠죠. 중국도 화끈하게. 못하는 거겠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 16세부터 24세 사이의 실업률이 20.8%인데 전체 실업률은 5.2%예요. 예. 근데 이제 이 16세부터 24세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냐면 대도시에서 발행하는 실업.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중국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간 총 다 해서 5천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5천이요? 5천만 원. 예. 근데 상당수 일자리가 제시되는 것들이 얼마냐? 아직도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월 50만 원 미만의 장기간 저임금.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학력 사회인데 고학력들이 일할 일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또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자들 문제가 나오는데 20년 이내에 중국의 은퇴 연령 인구가 4억 명이 넘어간대요. 20년 이내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 이거는 인구니까 뭐 통계가 정확하게 거의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2000년대 미래연금 수요를 충당해서 국가사회보장기금을 창설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2035년 되면 이 추세로 가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2035년 12년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기업연금 제도와 2022년도에 개인 퇴직계좌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최준영 박사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 예를 들면 개인 퇴직 계좌들 있잖아요. 뭐 우리도 퇴직연금 있고 또 뭐죠 미국에도 401k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과 기업이 분담을 하는데 기업의 부담이 월급여의 16%라는 거예요. 월 급여의 네, 16%. 16%씩 기업들이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 다 동일한 통계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은 10.6%고 한국은 9%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미래 잠재적인 일종의 채무 같은 것들이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 쪽에 대형 그룹들의 어떤 유동성 얘기도 나오고 실업률 또 이 은퇴 연령들의 어떤 확장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국제금융시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지금 완다그룹을 비롯해서 작년이 재작년입니까? 뭐 푸신그룹 같은 데들도 유동성 얘기가 나왔고 또 안방보험하고 미래에셋하고 분쟁한 것도 안방보험이 갖고 있는 미국의 전 호텔 뭐 그것도 사니 안 사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M&A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산 유동화 시장에서 중국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매각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영국의 모 프로축구 구단 같은 경우도 이미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 등 이런 것들이 다시 부동산발 위기설로 조금 더 점화되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증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쪽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매우 좋지 않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미국에서 오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국면인데 우리 증시는 일단은
미국에서 오는 좋은 소식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중국을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미스터 마켓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뵐까요? 저 내일 네. 그 제조업 도시 가서 안 돼. 가지 마. 제조업 도시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그 토론을 같이 좀 해보기로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내일은 누가 오시지? 그 유종훈 기자가 아, 류종훈 기자. 아, 알겠습니다. 돼 그러면.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 모레 봬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